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청년부살입니다. 저번 시간에 원숭이띠와 최악의 궁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용띠와 관련해서 최악의 띠는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영리하죠. 근데 제 주위를 살펴보면 이 영리함을 좋게 써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잔머리로 불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왜 이 잔머리가 너무 좋아. 근데 내 발등 내가 찍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쓸 때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돼 있더라고요. 왜 정말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 이거 실질적인 이제 일인데, 근데 여자분이 너무 잘해주니까 어떻게 하냐. 아유, 나 이거 얘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 너무 질린다. 이래서 다른 여자를 택해서 가던데 결론은 거기 가서는 아주 그냥 대접도 못 받고 푸대접 받으면서 고생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누가 뭐 떠밀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택한 건데, 이렇듯 용띠분들은 잔머리 잘못 쓰시다가 후회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본인한테 잘하는 사람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네. 그리고 재주도 많고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그래서 어디 하나 아쉬운 게 없는 분들인데 좀 4차원적인 그 나만의 개인 성향이 강한 게 이게 좀 문제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아집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일단 내 주관적인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우 저거 너무 이기적이다. 지 생각밖에 안 하네. 이렇게. 그리고 내 진짜 칠근 내 바로 옆에 사람한테는 너무 냉정하게 하는데 그 밖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너무 호의적이에요. 오해를 살 정도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사시면서 풍파가 많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인연을 맺고 살더라도 이별의 공방살이 끼신 분들, 그래서 시집을 한 번, 두 번 간다거나, 뭐 결혼을 한 번, 두 번 해야 된다거나, 부부궁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시집 장가 빼놓고도 이성 문제에 관해서도 속 끓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점을 보러 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집을 늦게 가세요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요즘 뭐 능력이 있고 내가 굳이 뭐 시집 가서 시월드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고 살자 이런 개념도 많으신데 특히나 용띠 여성분들 아직 시집을 안 가신 분들 같은 경우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좀 뭔가 꿈을 다 펼치고 자리를 잡고 가셔도 무관합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용띠와의 최악의 궁합의 띠. 첫 번째, 겁살에 해당하는 띠는 뱀띠입니다. 겁살을 제가 나의 운을 빼앗아 간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같이 이룬 성과에도 내 노력은 없어. 뱀띠 분들이 여기서 또 다 뺏어가. 내가 다 했잖아. 인정은 뱀띠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뱀띠 분들한테 와서 박수 쳐주고 야 네가 최고다. 역시 너는 해낼 수 있어. 근데 항상 이제 용띠 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빠져가지고 조용히 있어야 돼. 뭐 말 한마디 큰 소리 못 치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가 예를 들어 뭐 동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미리 선을 그어두고 이건 너가 해야 될 부분, 이건 내가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딱 가름말을 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꼭 뭐 인정을 받고 성과를 이루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사람은 노력을 하고 살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더 즐거운 삶을 사는데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 굳이 뺏기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착하고 참고 무조건 호의적으로 남들 배려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럼 나란 존재가 없어져요. 항상 뒷방 노인네처럼 처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즐겁고 내가 흥이 나고 신바람이 나려면 어떠한 일에 대해 있어서 인정을 받고 남들에게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 요렇게 이제 뱀띠분들이랑 합쳐졌을 때, 무조건 겸손하고 참고 배려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본인이 1번이어야 됩니다.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편한 사이, 가깝게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두고 사는 남잔데도 내 거 아닌 것 같은 거야. 진짜 그런 경우예요. 안 맞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 그냥 니는 니 나는 나. 한 집에 살아도 한 침대를 쓰고 있어도 동상이몽 다른 꿈꾸고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진짜 결혼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말릴 거예요. 왜 보통 궁합 보러 갔을 때 천생연분이야. 너네는 진짜 찰떡궁합이야. 저는 궁합도 그래. 너무 좋아도 그만큼 부러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삶도 그냥 평균 적은 것처럼 이 궁합도 그냥 무예무덕한 사이, 평범한 사이가 제일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거나 너무 좋은 거 빼고 그냥 사람이 충분히 둘 사이가 맞춰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용띠분들이랑 뱀띠분들은 이건 최악이니까 서로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참고 살고 배려하고 이제나 저제나 괜찮아지겠지 한다고 세월만 계속 낳고 계신다면 또 계속 되풀이 되고 고쳐지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모래알을 씹는 건지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만큼 뭔가 이제 앞에 있어도 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고 심기가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제살이 발동되는 띠는 말띠입니다. 용띠분들과 말띠분들이 합쳐졌을 때 예고되지 않은 갑자기 어떠한 재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두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를 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그런 상황을 발생을 시키게 되고 남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똑같은 상황인데요. 둘이 그냥 일적인 부분에서 만나서 같이 회의를 하고 밥을 먹고 다녀도 남들 눈에는 쟤네 바람났어. 쟤네는 보통 사이가 아니야. 이런 이제 구설을 타게 되고 쓸데없는 말을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띠분들은 이 또한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이걸 다른 사람들을 원망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띠분들을 또 원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시작은 좋아도 끝은 또 반드시 깨진다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계획적이고 뭔가 절차를 밟아서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뭐 육하원칙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하고, 말띠분들은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향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맞지가 않아요. 외부적인 요인과 둘 사이의 성향의 문제에서도 점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사연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서로 지쳐서 별로 좋지 않은 사이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용띠분들 같은 경우 말띠분들을 조심하는 것도 조심하는 거지만 해후년 운세로 뭐 예를 들어 무오년이다, 이모년이다 이렇게 말띠 해도 조심하시면 또 어떠한 재난이 발생을 하고 예고되지 않은 그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걸 피해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시니까 이것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세 번째로 천살. 천살은 뭐 갈등, 상처, 그리고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살이 발동이 되는 띠는 용띠와 양띠입니다. 일단 용띠랑 양띠랑 기본적으로 충이 발생이 돼요. 부딪혀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그죠? 그냥 간단하게 딱 보시면 겉으로는 친한 척해도 속으로는 아유 쟤 뭐야 꼴 보기 싫어, 저거 하는 그냥 말소리만 들어도 싫어, 이러는 거예요. 둘 사이는. 남들 앞에서는 그래 이렇게 해도 불편한 사이겠죠.
예, 서로 앞에서는 호응을 해줘도 꼭 뒤에 가서는 욕하는 그런 사이. 네. 이런 불편한 사이를 굳이 이어가실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다 보면 서로의 마음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용띠와 양띠분들 갈등이 많이 생기고 상처가 서로 많이 생기고, 갔다가 우리가 꼬집고 뜯고 한다고 해서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제 말 한마디에도 여기에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눈빛 하나에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둘 사이에 같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깊어진다. 그래서 떨어져야 돼. 네. 그리고 월살이 발동하는 띠는 용띠와 개띠가 만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두 띠가 만나면 사소한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요만한 일에도 이만큼 크게 뿔려서 소문이 나거나, 그래서 둘 사이가 멀어질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치부책을 밖에 나가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서로한테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쟤를 뭔가 밟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이 좋았을 때 알던 그런 비밀들을 나가서 폭로를 하겠죠. 정말 남한테 못한 얘기를 서로한테 한 얘긴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태연스럽게 막 이제 비밀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어떠한 고난들이 막 찾아오겠죠. 네,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얼굴에 뭐 먹칠할 일도 생기고 근심 걱정이 저절로 생기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띠랑 개띠분이 만났을 때는 좀 안정이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인지 그것도 이제 뭐 포함이 되겠지만 이동 변동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둘이 이제 뭐 장사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장사 안 되니까 야 다른 데로 또 옮겨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두 양반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꾸만 나가는 수준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도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전적으로 당연히 손실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뭐 건강도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사업 장소에도 영업 장소에도 항상 시끄러운 일들만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자존심이 강한 띠기 때문에 양보가 없어. 그래서 이건 분명히 깨지는 싸움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네, 그래서 이 두 용띠와 개띠는 둘이 붙어 있으면 서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신살이 발동하는 띠는 용띠와 돼지띠가 만났을 때예요. 망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띠가 만나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남들은 돈이 없으면 자판기 커피 뽑아 먹겠죠? 이 두 띠가 만나면 돈이 있건 없건 신경도 안 써. 그냥 그날 하루가 즐거우면 되니까 그냥 한 달 용돈 모은 거 아니면 월급 받은 거 그냥 하루에도 다 탕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먹고 사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다 탕진하고, 쓸데없는데 막 돈을 쓰고 돌아다니니까 금전적으로 근심 걱정이 생기고 밥줄도 끊길 수가 있고, 야 직장 안 나가도 돼, 그냥 오늘 우리 편하게 놀자, 내일은 생각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되풀이되다 보면 직장도 잘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붙어 있으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띠하고 돼지띠 분들은 원진이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이 반드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만남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은 되진 않아요. 왜냐, 이런 띠도 있지만 태어난 월도 있고 일도 있고 시간도 있고 사주팔자가 틀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은 되지 않지만 참고로 이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띠하고 돼지띠 분들 끝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3번 만날 거 한 번으로 이렇게 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교차하시는 걸 조금씩 이렇게 줄여가는 방향을 강구를 해보셔야 돼요. 거리를 두셔야 된다. 그래야 둘 다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 받고,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서 또
고간을 채워가지고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사는 재미가 또 있어야 돼. 뭐 요즘은 생각이 바뀌셔서 벌어서 뭐 여행도 다니고 있을 때 써야지, 젊을 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두 띠가 만나면 그렇게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탕진입니다. 탕진. 그래서 거리를 두시길 권하겠습니다. 육해살이 발동하는 띠, 용띠와 토끼띠가 만났을 때 육해살은 6가지 재난을 뜻합니다. 그리고 손실, 손해를 본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용띠가 항상 토끼띠 눈치를 봐야 돼. 예. 내가 밥 먹을 때 돈도 쓰고 커피도 사주고 좋은데 구경도 데리고 가고 좋은 일은 다 하면서도 눈치는 봐야 돼요. 참 불편한 사이죠. 네. 그리고 서로가 이제 두 띠가 만났을 때 토끼띠는 용띠만 보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잘못되는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계속 이제 내가 용띠 위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띠는 너무 피곤할 거예요. 예. 그렇다고 서로 이제 남녀 관계가 만났을 때 용띠가 토끼띠한테 헤어져라고 해서 토끼띠가 과연 그렇게 쉽게 놔두지도 않을 거예요. 왜? 집착이 벌써 돼 있으니까. 이건 내 거다라는 소유욕이 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인연법을 맺을 때는 인연관계, 특히나 남녀 이성관계에서 토끼띠와 용띠가 만났을 때는 처음부터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작을 해도 끝이 안 좋게 끝난다는 건 내 마음대로 헤어질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동업적인 부분, 그리고 부부관계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항상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 나도 인간인지라 얘가 싫은 행동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어떤 안 좋은 띠다, 뭐 이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일러드리는 이유는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굳이 왜 마음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박수 쳐주고 여러분들을 이제 빛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들만 많이 생기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벌써 2022년 양력으로 7월달이니까 와, 세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정말 추워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용띠분들 2023년도 운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이렇게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모두들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이제 준비를 다시 하시고 또 새로운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 없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가실 수 있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용띠 분들은 2023년도 개묘년이 묵는 삼재에 해당하죠. 삼재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악삼재가 있으면 복삼재도 있기에 삼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삼재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기회가 왔을 땐 내가 어떠한 인간이 움직이고 뭔가의 변화를 갖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그 운기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용띠분들 성향을 보면 일단 창의적인 생각과 사고가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강하죠. 그리고 또 남들이 없는 좀 눈에 띄는 그런 재주를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좀 어떤 무리 속에서 내가 남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서 앞서거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격이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겪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이 갖지 않은 재주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띠와 잘 맞는 띠 중에는 쥐띠, 원숭이띠, 그리고 닭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맞는다의 의미는 서로 같이 공존하고 갔을 때 상생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의견 충돌이 아닌 의견 조율이 잘 돼서 사업 파트너로서 아니면 뭐 같이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런한데 추진력이 좀 약해 쥐띠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용띠분이 앞서서 끌어주시면 서로 모자란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 또 뭐 연인 관계가 되든 부부 인연을 맺고 산다 하면 서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좀 더 윤택해지고 또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와 상극인 띠는 개띠입니다. 자, 서로 의견을 뭐 조율할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의견이 통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마음이 없다. 내가 이 얘기하고 있으면 벌써 쟤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너 어디 한번 떠들어봐.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도 계속 티격내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부부, 사업 이걸 떠나서 내가 직원 채용을 할 때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고 채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나는 이런 띠에 해당이 되는데 잘 살아요. 그건 다행이죠. 여러분 물론 이 띠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못 삽니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어난 달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 그리고 주위 환경 요소에 따라도 또 변하는 게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꼭 나쁜 시각에서 쳐다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릴 때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뭔가 조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용띠와 개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깨지고 의견 충돌이 심해지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곤해지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이제 개띠분들 같은 경우 용띠분들의 그 이제 행동, 말투 뭐 이런 걸 이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용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띠라고 해서 무조건 만남을 하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내가 이게 안 좋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면 어느 정도 감싸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용띠분 운세로 들어가서 2000년도에 태어나신 경진생 분들, 경진생 분들 2023년도 혼자 고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추진하기 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과 의논공론해서 일을 시작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자, 비밀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일을 벌였을 때 그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내 주위를 살펴보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너무나도 늦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시발점에서 항상 가족들과 같이 의논공론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꼭 2023년도에는 이 용띠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2000년 경진생분들 본인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건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잔소리 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판단을 했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해운년이 있는가 반면에 내 힘으로 어거지를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해주는 얘기들을 그냥, 고깝게 듣지 마시고 무조건 아니야 내가 판단할 거야 내 의견이 일단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시다가 내가 내 발등 찍어서 후회할 일이 있으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본인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는 마음의 문을 열고 수긍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게 나한테 깨지는 것도 다시 붙일 수가 있는 운이 올 수가 있고요. 내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 잡아줘서 굳이 내가 넘어져서 상처 치료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월이니까 꼭 같이 가는 세월이다. 공존하는 세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꼭 기억하고 계신다면 2023년도 한 해가 실수 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풀려져 가고 소원 성취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무진생분들, 문서나 금전 쪽으로 관련된 일이 이제 진행이 분명히 될 거예요. 왜냐면 문서 이동, 변동 얘기도 나오고 금전에 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본인들이 혼자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을 구하게 되면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게 되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그죠? 각자 이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상의를 해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또 손해보는 일 없이 사기수 없이 망신수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문서가 들어오고 금전에 운이 발보기 때문에 내가 얻어야 되는 거지만 아차하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거꾸로 역행 나에게 좋은 운이 거꾸로 돌아가서 오히려 있는 돈도 까먹어야 되고 문서도 쓸데없는 문서를 잡아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꼭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엔 아무 탈이 분명히 없어. 이제 서류상에는. 근데 하지만 본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 말고 다른 타인이 분명히 발견을 해줄 거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2023년도에는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끊고 맺음이 확실해야 되고요. 쓸데없는 잔정에 이끌려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본인이 그만큼 감수해야 될 부분은 엄청나게 커지고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마음의 상처까지도 누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민년이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었고 마음고생 많이 했고 남한테 잘해줘서 뒤통수 맞고 그렇게 겪어왔는데 2023년도에도 또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명화당 처녀보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걸 되새기고 계시면 충분히 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무진생분들,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시려면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내 팔자는 왜 이래서 나는 전생에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난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생각에 지금 심취해 계신 분들, 무진생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오늘로써 그런 생각은 다 지우개로 지우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에 좋은 운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내면의 그 흐릿한 정신으로 인해서 그 좋은 운기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그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다 지우개로 지우시고 2023년도 개묘년에 다시 도약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진생분들 이거 하나 또, 자, 정리정돈하세요. 이건 이제 내 주위의 정리정돈인데, 물론 집에 있는 쓸데없는 물건을 정리정돈하는 거, 옷 정리 이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내 마음의 정리정돈도 포함되고, 또 인간의 정리정돈도 포함이 됩니다. 겉으론 강단 있고 추진력 있고 독해 보일 수 있는 무진생분들이지만 너무 속은 열이 터졌어. 잔정에 이끌린단 말이야. 쓸데없는 인연은 나의 복까지도 가져갑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76년 병진생분들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뭔가 행운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 단어가 보따리에 이렇게 싸서 본인의 집 문턱 앞에 바로 와 있습니다. 그 문턱만 딱 넘으면 내 거가 되는데, 그거를
잡으실 건지 못 잡으실 건지 그건 이제 인간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지쳐있고 뭔가의 변화를 갖지 않고 움츠리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보자기는 다른 사람이 주워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힘든 시국이더라도 여러분들께는 기회가 생기고 내가 여태껏 노력한 거에 대한 결실이 맺어질 그럴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뒤처져 있었던 거, 좀 나름 내 스스로가 지쳐있고 똑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계셨던 병진생분들, 또 한 번의 화이팅을 외치시고, 또 기운을 내셔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2023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께 또 큰 선물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야흐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네. 본인만의 능력과 재주를 마음껏 발산하세요. 네. 똑같은, 우리가 일상 속에 똑같은 공간에서 항상 주위의 사람들도 변함이 없다 하면 이게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없고, 금전적으로도 항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어서 지칠만도 하지만 여러분들께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땐 나란 사람을 많이 알리고 내 능력을 발산하고 내 재주로 인해서 내 재능 기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할 때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이제 마음가짐 자체도 바꿔야 되겠지만 활동성을 가져야 돼요. 방에서 그냥 처박혀 있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어서 마음도 그냥 다 포기 상태다? 그러면 뭐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기회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마음의 긍지가 막 불타 올라야 하늘의 기운도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병진생 분들께 도약의 한 해, 또 내가 이제 밭에다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씨 뿌려서 하반기가 되면 걷어들이고 수확을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실을 꼭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의 문을 좀 여세요. 이 말은 뭐냐? 주위에서 본인을 정작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모든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람들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1964년 갑진생분들, 자, 이분들께서는 급한 마음은 버리시고, 차곡차곡,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겠습니다. 이제 급하게 가다가 넘어지거나 또 다른 데 눈 돌려서, 오히려 기운 뺏겨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 꾸준히, 심취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평상시에 어떠한 일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누구나 그에 대한 결실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누구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진생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도가 씨를 뿌려놓고 거름도 주고 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런 세월은 이미 이제 지났고 이제 여러분들께 농사를 잘 지어놨으니까 그 농사 잘 된 거 걷어들이는,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급하게 아직 다 익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서 추수를 하고 과일을 따고 하다 보면 더 맛있게 익을 수도 있는 걸 미리 싼 값에 팔 수 있게 될 거니까 차츰차츰, 차곡차곡 가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가시다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며 또 금전적으로도 100원이 얻어질 거, 1000원이 얻어질 거고 더 큰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간 금전이 들어올 일이 분명히 생기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들어올 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어떤 그게 부수적으로 더 수익이 발생을 해서 금전적인 이익도 더 크게 보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솔직히 신바람 나죠. 네. 그래서 갑진생 분들께서도 2023년도 해운년에 내가
급한 마음만 잠깐 접어두시고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차근차근만 가시다 보면 실수 없이 옳은 길로 쭉 갈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1952년 임진생분들 같은 경우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 스스로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뭔가의 기운을 버리셔야 돼. 그 쓸데없는 욕심이라든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기운을 버리시고 마음을 비우고 조금은 겸손한 태도로 2023년도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더 조급해지고 어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다 보면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따라오는 게 근심 걱정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설, 시비수가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채운다기보단 내가 이 상태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몸수 건강과 마음 안정이 제일 중요한 2023년도가 될 것입니다. 마음적인 안정 그리고 건강. 사람은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무 외부적인 사안에만 신경을 쓰시게 되면 정작 내 몸이 아파서 뭘 하고 싶어도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2023년도에 임진생 분들은 꼭 건강검진 해서 건강 체크 잘 하시고요. 몸에 좋은 거 잘 드시고 예를 들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럼 그걸 이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풀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마음도 안정이 되고 건강도 잘 추스리게 되면 어쩐지 2023년도 하반기가 돼 있으면 그냥 자연스레 물 흘러가듯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구나 라고 느끼실 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용띠분들도 2023년도 원하시는 일들 모두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험난한 시절엔 제일 중요한 게 무해무탈한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적으로 안정되고 또 주위를 살펴도 다 같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 누구 하나 험난한 일 없이 모두가 행복하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